이 고사리의 장점은 고사리를 살 수요가 당장 없더라도 얘를 삶고 말려놓고 건고사리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막 귀농을 한 사람들 판매가 수요층이 없더라도 고사리를 재배하면서 이제 요거를 건고사리를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홍보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귀농 8년차 임실 들깨 아줌마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사리, 두릅 그리고 들기름을 외 한 40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로 들깨 관련 가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고사리를 선택한 이유는 초보들이 병충해 관리가 어렵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활용도가 떨어진 인야나 뭐 언덕 같은 뭐 이런 데에 작물을 심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네. 얘네들도 단연생인가요? 단연생입니다. 단연생. 그래서 처음에 심을 때 씨를 뿌리지 않고 고사리 같은 건 고사리 뿌리를 심거든요. 그것만 한번 심고 나서 1년에 2차례 정도 이제 옷걸음 정도로 퇴비만 뿌려주고 나면 고사리는 이른 봄에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다. 수익 창출 사이클도 좀 빨리 만져볼 수 있다. 지금 여기가 경사지가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요거 좀 배수에 조금 도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토양 성분이 이제 사질토라든지 그런 약간 굵은 입자가 돼야지만 배수가 잘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미세 입자면은 경사가 졌어도 배수가 안 되는 토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경사 졌다고 해서 배수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고사리를 전에 심으실 때 일단 너무 넓은 평을 한꺼번에 하시게 되면 처음에 종고는 뿌리를 심고 나서는 1년, 2년까지는 풀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넓은 평수에 심어버리면 풀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수확량도 줄어들고 풀 관리도 어려우니까 첫 해는 2분이면 2분이 풀관리와 수확할 정도의 평수를 하시면서 풀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늘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심고 나서 식재 후에 바로 이제 풀 안 나는 잎재라는 게 있어요. 쫙 도포를 해주면 1달 반 정도는 효과가 가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풀이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었고, 이제 심고 나서 1달 반 정도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풀 관리를 좀 더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볏짚 같은 걸 위에 덮어주시는 것도 풀을 좀 잡기에 좀 좋은 방법이에요. 볏짚을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풀도 안 나지만 이제 수분 유지하는 겨울에는 보온 유지, 보온도 되고, 풀 잡초제 역할이 돼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고사리 그대로예요. 저희가 이건 볏짚이 아니고 고사리가 그대로 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종근 같은 경우요. 이게 번식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종근도 캐가지고 이거 심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위로 올라갈수록 시기가 뒤늦어지겠죠. 이제 저희 뭐 중부 정도라면은 조금 늦어도 되지만 남부 쪽은 좀 서둘러야 되시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3, 4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5월 중순은 넘지 말고. 보통 근데 종근을 파는 곳이 있어요. 종근만. 얘를 계속 캐서 다른 곳에 옮기기보다는 더 확장을 시키려면 종근을 사다가 거기다 이제 심는 게 가장 좋죠. 이걸 심는 다음에 여기 밀식 재배하셨다고 하셨는데 식재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한 고랑에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같이 생겼어요. 얘는 길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줄줄이 연결해서 기차처럼 쭉 연결이 돼 있으니까 걔네들을 한 고랑당 한 3개, 4개 줄 간격을 50cm에서 1m 정도 간격으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때 깊이는 10에서 15cm가 좋아요. 좀 추운 지방이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20cm 정도 하시면 깊이 심어야 되네요. 근데 너무 깊으면 얘가 또 못 올라와요. 너무 낮게 심으면 차라리 줄기가 얇게 올라오고 올라오자마자 금방 펴요. 지금 1년차에 뭐 해년마다 다를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좀 많이 어떻던가요? 식재하시고 그 다음 해에도 수확은 가능하나 저희는 3번째 해 수확을 했는데 한 해 만에 수확하실 수도 있고 한 해 놔두고 그 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더 굵은 놈이 올라옵니다. 새벽 이슬 있을 때 이른 아침에 해야 상품성이 좋고 고사리가 또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낮에 햇빛을 보게 되면 얘가 확 펴버리거든요. 그러면 고사리도 억세지고 질겨지고 상품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른 아침에 딱 수확할 수 있는 양만큼만
재배를 하시는 게 수확에 좋죠. 또 적기가 그렇죠. 시간이네요. 시간 맞아요. 그날 당일에 수확한 거를 바로 데치는 삶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날씨가 뭐 장마철에는 뭐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삶거나 네. 잘못 건조를 할 때 또 곰팡이가 피고 물러지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저온 저장 창고 냉장고가 있으면 뭐 2, 3일 정도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럴 때 보관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삶으셔도 되고요. 네. 삶을 때는 이제 고사리가 네. 불의 세기, 뭐 물의 양에 따라 고사리 양에 따라 삶는 시간은 정말 다르지만 네. 고사리를 끓는 물에 넣어놓고 나서 이 고사리가요, 이 흐물흐물 이렇게 탄력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살짝 만졌을 때 네. 이게 말캉말캉해지는 그 시점에 이제 건지시면 돼요. 일단 일조량도 중요하지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건조를 하셔야 곰팡이가 피거나 그런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고사리를 살 수요가 당장 없더라도 네. 얘를 삶고 말려놓고 건고사리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장 막 귀농을 한 사람들, 내가 판매가 수요층이 없더라도 고사리를 재배하면서 건고사리를 남겨놓고 그 다음부터 홍보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평당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작년으로 봤을 때 평당 2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냥 풀만 자라는 땅이야. 이런 비탈에 뭐 마땅히 심을 거 없는데 평당 2만 원이 어딥니까? 그것도 이른 봄에.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달라. 그러면요 일단 중요한 게 또 팔로 같은데 우리 또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고사리를 재배하고 나서 팔로를 개척한다. 이게 이제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난이도가 어떻게 보세요? 귀농하면서 가장 준비를 먼저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팔로 네. 어떻게 팔 것인가를 네. 이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귀농하기 전부터 블로그라든지 SNS를 먼저 접근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는 직거래로 이미 거의 70%, 80%를 이미 직거래로 다 끝내요. 귀농하기 전에 그러니까 팔로를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네요. 그쵸. 세팅을 미리 했고 저희가 일단 귀농하자마자 유튜브를 거의 바로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저희가 주력 상품인 들기름을 홍보를 하면서 직거래의 들기름 고객들이 형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사리가 뒤늦게 나타난 거니까 1차적으로 홍보를 먼저 했던 부분에서 이제 고사리까지 덤이 돼서 오히려 들기름만 판매를 했던 걸 이제 고사리까지 옵션까지 껴가지고 같이 판매가 되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협력 상품이 된 거죠. 예.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를 작물을 재배를 하면서 또 우리 팬덤을 형성하시고 또 거기에 고사리까지 넘어오고 그렇게 계속 확장을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한 가지 또 우리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초보자들이 키우면서 어떤 부분을 좀 실수를 좀 많이 하던가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지인이 땅이 다 그놈이 그놈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저희가 와가지고 맨 처음 얻은 밭이 물나는 밭이었어요. 물론 이제 산 게 아니라 임차를 한 거죠. 임차를 다 이제 계약을 마치고 나서 어르신들이 다 그러는 거기 물나는 밭인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땅에서 배수가 올라와요. 안 되고 올라오더라고요. 장마가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은 장마가 끝났는데도 일주일 내내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근데 그곳이요 이렇게 경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딱 경사가 있어요. 그 흙 자체가 토양 자체가 배수가 안 되고 역류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게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고 방치가 돼 있다 묵힌 보니까 밭인. 외지인이 막 밭 찾으러 다니니까 너 이거 할래? 네. 저는 모르니까. 그런 땅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임차가 아니라 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귀농하신 분들은 덜컥 땅을 사지 말고 거기 지역에 잘 있다가 그 땅이 어떤지 잘 안 다음에 구입을 하셔서 농지를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정책 자금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그 말씀하셨지만 그게 3억 최대 3억까지잖아요. 그게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업자한테 글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이 엄청 접근을 해요. 온갖 감원 이설로 뭐 장밋빛 청사진으로 막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업체에서 정책 자금만 받아 먹튀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남은 건 뭐 없어. 무슨 뭐 그냥 골자만 남아있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3억 빚쟁이가 돼버렸어 나는. 뭐 그런 경우 은근히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보이면서 막 접근을 해오는 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네. 건물적인 거나 뭔가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자리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뭐 치유농장이든 뭐 우리 농장에 와서 같이 즐기고 판파티 하는 농장을 그리는 게 저희 최종적인 꿈인 것 같아요. 임실 들깨 아줌마 유튜버를 보시게 되면요, 고사리밭에서는 쌀이 고사리춤을 추고요, 두릅밭에서는 두릅춤을 춥니다. 들깨밭에서는 들깨춤을 춥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우리 귀농스코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